그 메시믹스 프로그램을 구글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메시믹스라고 검색하시면 찾는 위치는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오토데스크 메시믹스에서 다운로드 폴더에서 최신판이 지금 3.5인데 이 언젠가부터 업데이트는 안 됐어요. 벌써 한 1, 2년 새에 더 이상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정도까지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할 때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예 하고 그 라이센스 오케이 하시고 설치해 주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설치가 된 프로그램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갖춰지고, 그 메뉴는 왼쪽에 있는 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메뉴가 다인데, 실제 편집에 쓰는 뭐 저장하고 프린트하기 이런 거는 실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빼버리고 나면 한 뭐 대여섯 가지 정도 메뉴가 다고, 가운데 있는 이 그 단축 메뉴들은 뭐 보이는 대로 임포트, 오픈은 메시믹스 파일을 불러올 때 말씀이고, 다른 STL 파일이나 OBJ 파일을 불러올 때는 임포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뭐 단축키하고 밑에 있는 예제 세 가지. 아까 PPT에는 여기에 1, 2, 3D 파일 불러오기 있었는데 이제는 빠졌죠. 1, 2, 3D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서비스가 종료되는 바람에 여기서는 없고요. 그 환경 설정에서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아까 확인 안 했습니다. 그 파일 메뉴 밑에 세 번째 보면 프레퍼런스에 요 내비게이션 모드를 메시믹스로 혹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퓨전 360 파일로 선택해 주세요. 디폴트가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이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바꾸신 분은 좀 바꿔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우스 워킹이 틀려요. 그래서 이 퓨전에 쓰고 있는 그 마우스 키 그대로 쓰시겠다는 뜻으로 이걸 선택해 주신 다음에 던 하시고 되고, 나머지 요 메시 칼라 모드는 아까 제가 선택을 했던 부분이 클리어런스 해제하고 나니까 색상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양한 컬러들을 그대로 표시할 때 얘기니까 나머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고 오케이. 역시 언어도 일본어. 야, 일본어는 어디든 이렇게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합니다. 한국어도 빨리 이용자가 많아져서 사용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닫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 파일 불러오는 거는 여기 뭐 임포트 해서 STL이나 OBJ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스캔된 데이터가 OBJ 파일로 대부분 다 저장을 많이 하니까 주로 보면 STL이나 OBJ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예제로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바니. 그러면 마우스 워킹은 퓨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그 퓨전에서 했던 그 방식은 팅커캐드 방식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하고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 회전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이제 모델의 이동 회전 핸들을 찾는데 그 메뉴는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에서 세 번째 있는 트랜스폼이었는데 단축키는 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오브젝트 가운데에 그 핸들이 보이는데, 이 핸들 제일 정중앙에 있는 그 하얀 큐브는 이제 균등 비율로 키우거나 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각 축, X, Y, Z 축에 X가 빨간색이 X축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라색이 Y축, 깊이, 그 다음에 Z축,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스냅 단위로 이동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스냅 단위가 지금 2mm 단위로 눈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냅 단위로 이동하는 데 익숙해서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은 여기 옵션 창에서 그 enable snapping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을 때 얘기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난 필요 없다. 그냥 그것도 귀찮아. 그냥 내가 프리하게 조금씩 이동하면서 쓰시겠다 하면 요 enable snapping을 꺼버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스냅 단위도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 이동해보시면 2도 단위로 2mm 단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 스텝이 2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mm를 바꾸면 1mm 단위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 끝에 있는 박스 큐브는 균등 비율이 아니라 그 X축만 사이즈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Y축도 마찬가지.
그 화살표 핸들 제일 끝부분에 있는 그 축을 옮기면 이렇게 사이즈가 변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핸들도 마찬가지. 여기 회전 핸들을 이동하시면 역시 프리하게 이동이 되는데, 좀 더 마우스를 빼보시면은 스냅이 보일 겁니다. 1도 단위, 이 스냅은 5도 단위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시키고 싶은 그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돌려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뷰큐브를 보면서, 뷰큐브에서 아예 프론트 뷰로 라이트 뷰를 돌려놓고 여기서 회전을 시키는 게 그래도 정확하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프론트 면에 옮겨놓고 여기서 회전을 해야 그 정확하게 정해진 각도대로 잘 움직여지지, 그냥 막 옮겨버리시면 나중에 어느 위치에서 수정을 했는지 잘 모르게 될 정도로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거나 사이즈를 변형한 다음에 그거를 확정 지으시려면 여기 있는 어셉을 눌러서 확인을 해 주셔야만 그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메시믹스에서는 어떤 메뉴를 적용하셔도 마지막에 어셉을 눌러 주셔야지 그게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열었을 때는 여기 뷰 모드의 상단 탭 메뉴에 뷰에서 보시면 프린트 베드, 그리고 쇼 프린트 베드, 쇼 그리드 이렇게 선택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열면은. 근데 이 베드도 이 뷰 메뉴에서 사라지게, 그리드도 사라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 사이즈도 보이지 않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한개 개체가 있지만 얘를 지우고 싶으시면 선택해서 딜레이트가 안 먹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선택해도 지워주지도 않고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열어서 지웁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는 뷰 모드에서 쇼 오브젝트 브라우저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이 뜨는데, 이 창은 Shift Ctrl O, Shift Ctrl O를 동시에 누르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서 늘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복사. 예, 복사. 제가 선택했더니 듀플리케이트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됐지만 한 자리에 두 개 개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보이는데, 요 카피 선택을 해주고 OBJ가 아니라 바니 카피를 선택한 다음에 T 선택해서 살짝 자리를 비켜 놓으면 이 두 마리가 있죠. 뭐 여기서 해볼 거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180도 180도 아니군요. 뭐 이렇게 뒤집어서 서로 겹쳐지게 해서 뭐 하나에 합쳐버리면 어셉.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뭐 합치는 거 미리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선 두 가지를 Shift 키로 동시에 선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Shift 키나 뭐 컨트롤 키를 두 개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보여지는 그 메뉴 중에 컴바인을 선택하면 두 개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체는 하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합쳐놓고 하시죠. 예, 컴바인에서 하나에 합쳐진 파일이 됐고요.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오브젝트 브라우저 끌 때는 다시 Shift Ctrl O 하면 사라지게 될 거고, 이 파일을 지우려면 이 상태에 오브젝트 브라우저 열어놓은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불러옵니다. 바니. 물론 바니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예제도 이렇게 동일하게 해서 제가 지금 화면을 돌리고 있는데 동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 뷰 큐브를 보시면 회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똑같이 불러오면 되겠죠, 그죠? 일단 지워버리고 다시 토끼를 불러오겠습니다. 토끼.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져 있는 걸 막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선택을 해서 요 터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셀렉 키를 누르거나 S를 눌러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기 왼쪽 툴에 있는 툴바에 셀렉 키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S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이 브러쉬로 선택하는 방법 말고, 브러쉬 선택 말고 라소 툴로 선택하는, 이게 터져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토끼 주변 터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에 가서 필, 여기 필이죠. 필 선택하면 이렇게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옵션이 지금 보면 MVC 스무스 방법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플랫 미니번이나 플랫 리메시드를 선택하면 그나마 평면으로 정리가 돼서 닫혀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셉을 눌러야 그 메뉴가 확정되고, 또 이 선택된 부분도 해제시켜 줘야지만 메뉴는 종료됩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채워지고 닫혀지고, 선택된 부분도 해제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택에서 브러쉬의 사이즈는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그 옵션 창에서 요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셀렉트 키에서 선택을 하시고, 물론 이렇게 선택하면 그 해당 위치가 선택이 되고, 선택되는 건 와이어프레임 켜놓고 보시면 W 단축키 또는 뷰의 쇼 와이어프레임 보기 상태입니다. 지금 W로 보여진 상태에서 셀렉트, 그리고 어느 부위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경계선이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건 다르게 마치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그 폴리곤 단위로 선택되는 걸 보시게 돼서, 좀 더 균일하게 부드럽게 선택하시려면은 여기 모디파이에 있는 메뉴를 먼저 쓰고 갑니다. 모디파이에 가면 스무스 바운더리 단축키 B, 스무스 바운더리 선택한 다음에 OK를 한번 선택하면 제가 원하는 면적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리메시, 일레이저나 디스카드나 리듀스, 리메시, 익스트루드 이런 메뉴를 쓰게 되는데, 일레이저는 뭐 그냥 그 메시, 폴리곤을 좀 지우는 거니까 잘 보이지가 효과가 좀 덜한데, 형태가 달라졌어요. 잘 보시면 이게 토끼의 여기 이게 허벅지 부분이죠, 그죠? 이게 도톰하게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행을 하면, 지우면 그 형태가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완성시키려면 이대로 명령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면 어셉 눌러야지 확인됩니다. 자, 두 번째, 디스카드는 제거하는 거, 뻥 뚫리게 다시 닫혀 있는 걸 또 지워버리니까, 제거해버리니까 또 뚫리게 되는 겁니다. 자, 뚫리게 됐을 때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아까 요 주변 부위를 선택해서, 이게 주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터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필 채워집니다. 이렇게 채워도 되고요. 이렇게 안 채울 거면 여기 분석하기 어널리시스에서 인스펙터 검사에서 올 리페어, 그래도 채워집니다. 근데 채워지는 형식이 아까 원래 토끼 모양하고는 좀 다르게 생겨집니다. 그죠? 변형된다는 건 확인하시고, 던. 예, 일단 이렇게 됐고요. 다시 셀렉트 키 선택된 셀렉에서 또 어디 일정 부위를 또 선택합니다. 선택됐을 때 에디트 메뉴들이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다 적용되는 메뉴들은 아니에요. 브릿지나 조인이나 뭐 세퍼레이트나 플랭컷은 또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건 뭐 지우거나 리메시나 익스트루드 정도, 이 정도 메뉴들은 여기 먹히는 메뉴가 있고 안 먹히는 메뉴가 있으니까, 자, 그건 지나가고, 자, 셀렉에서 그 브러쉬로 선택하는 게 있고 라소로 선택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라소는 이 실제 까만 화면에서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쓰듯이 써보면 빨간색 키 라인이 지나면 선택되는 게 보일 텐데, 이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면은 꼬리를 이렇게 S 꼬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예, 꼬리를 선택하면 꼬리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고, 그 경계선을 좀 뚜렷하게 선택할 거면 B 누르면 어셉하면 그 부위가 좀 선택되죠. 그런 다음에 일레이저 지워버리면 꼬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꼬리를 지울 때 다시 목을 지워봅니다. 목을 선택해서 경계선 단축키 B 선택 B, 경계선 부드럽게 하고 일레이저 지우면 없어지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예제는
꼬리와 이 머리를 딴 걸 가져온다 생각한다면 요 메시믹서라는 예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예제들 중에 그 프리미티브스 중에 기본적인 예제 중에 헤드, 이번엔 새 가져오죠. 새를 가져왔을 때 몸의 위에다 두면 거기에 붙게 되고요. 붙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바깥에다가 허공에다 두면 다른 개체가 돼서 붙어집니다. 이 개체는 여기 컨트롤 시프트 O 브라우저 창을 열어놓고 보면 이렇게 아예 개체가 다른 개체로 붙어진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물론 선택한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그 폴리곤이 정렬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건 큰 삼각형에 조금 삼각형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이 되고,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오지 마시고, 가져올 때 지우고 셉하고, 가져오실 때 드래그를 그 바디 폴리곤 위에다 두면 이렇게 착 붙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하얀 점 원은 이동 위치입니다. 위치를 잡을 때, 그 다음에 그 하얀 점을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원, 그 원은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메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이렇게 좀 옆에 삼각형 모양으로 좀 삐져나와 있는 거, 얘가 사이즈를 조정하는 겁니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비틀기는 트위스트는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버튼 누르면 한 번은 트위스트로, 한 번은 그냥 원래 보기로 보이는데 이렇게 좀 비틀 수도 있고, 각도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죠? 꼬이면 꼬일수록 모양이 좀 흉측하게 되니까 쓸지 말지는 선택하시고, 자, 어떻게 하든 위치를 잡고 accept, 그럼 하나 가져오고, 또 두 번째 꼬리도 가져온다고. 꼬리 부분에는 레그를 가져와서, 네, 사람 손을 꼬리에다가 이렇게, 그 학생들 수업에서는 야, 너희들 자연스럽게 해봐 이러면 시간을 주면요,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업 시간은 얼마 돼요, 그죠? 한 10분, 20분 사이에 뭐 이상한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떠해요? 자랑하고 막 이렇습니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나중에 게임 캐릭터 되라, 지브러시 배워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제들을 가져오거나 합니다. 만약에 이 예제를, 이 머리를 제가 또 저의 파트로 이렇게 저장해 두고 싶으면 다시 이걸 선택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메시믹서에는 여러 개의 예제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마이 파트라고 제가 저장할 수 있어요. 마이 파트.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은 역시 선택해서 개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픈 파트를 만들 거니까 셀렉 해서 얘 머리만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머리만 선택을 하고, 경계선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 B, accept 하고, 얘 머리가 딱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에디트는 편집이니까 뭐 그게 필요한 에디터 이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 메뉴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convert to에 솔리드 파트나 오픈 파트 중에 솔리드 파트, 오픈 파트를 해볼게요. 오픈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accept을 하면 반전이 잠깐 일어났어요. 그죠? 클리어런스에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 파트에 가보면 제가 저장한 파트가 어느 거죠? 아까 두 개, 요거 첫 번째 거죠. 그죠? 얘가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가져와서 또 제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캔된 데이터 중에 여러분 얼굴 정도를 저장해 두셨다가 여기저기 붙여서 또 괴기스럽게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accept 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메시믹서라는 그 메시믹서의 기능 중에 또 가장 기본적인 그 툴이었고요. 셀렉 키는 그냥 뭐 선택이니까 그때 필요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스컬트는 그 지브러시나 스컬트리스라는 그런 그 툴들의 일종의 클레이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주로 여기 볼륨이라는 단위에서 사용하는데, 여기 브러쉬 종류가 한 12가지, 13가지 정도가 있죠.
그 각각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드래그, 말 그대로 드래그죠. 자, 드래그란 얘기는 제가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드래그 되는 겁니다. 그죠? 드래그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 그 폴리곤 그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네, 늘어나서 뭐 뭘 만들 수도 있고 뭐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드로우는 브러쉬 사이즈 너무 크네요. 그죠? 브러쉬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스트렝스 강도도 표시할 수 있어요. 너무 처음부터 큰 센 힘으로 하지 마시고 좀 작은 힘으로 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도 그 크기에 비례해서 좀 맞들 주시고. 드로우는 뭡니까? 당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보이시나요? 좀 부풀러 오르는 게 느껴질 겁니다. 볼록하게. 그죠? 자, 부풀러 올라서 아까 이게 우리 흉상 스캔할 때 머리 부분에 이게 스캔이 안 돼서 좀 이렇게 플랫하게 까져 있는 부분들, 이걸로 볼륨을 더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드로우 2, 더 세게 드로우 시키는 겁니다. 힘이 더 셉니다. 강도 더 세게 하면 더 세지죠. 뭐 훅훅 올라올걸요 아마. 그 다음 플래튼은 또 죽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튀어나온 거를 또 이렇게 누르시면 주저앉아져요. 이렇게 주저앉혀서 플랫하게. 이제 이런 기능적으로 이런데 이게 조합이 됐을 땐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트는 요건 많이 씁니다. 어디다 많이 쓰냐면 윤곽선을 뚜렷하게 할 때, 아까 뭐 요렇게 코 부분의 윤곽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폴리곤이 확 생기면서 추가되면서 어떤 윤곽선이 뚜렷해집니다. 이렇게 코라는 윤곽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콧등이 이렇게 좀 그 선이 분명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눈썹이라든가 눈꺼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쓰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귓볼 이게 뭉개져서 귀가 스캔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귀 부분을 이렇게 인플레이트 쓰면 귀, 눈 이렇게 엣지가 생기는 부분에 적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브러쉬를 이용하는데, 무브는 그야말로 이동 툴이죠. 막 크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동시키는. 그래서 이건 좀 적용이 되셔야 될 겁니다. 적용이 되셔야 되고, 또 많이 쓰는 브러쉬가 버블 스무스. 여기 버블 스무스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마법같이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비어있는 곳을 움푹 파진 곳도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채워져서 좀 이렇게 좀 윤택해 보입니다. 주변 뭐 스캔된 데이터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를 많이 쓰는 상태고, 이게 브러쉬입니다. 네, 이렇게 브러쉬 이용해서 뭔가 좀 창작도 해보시고 뭐 하시고. 그 다음에 스탬프는 그야말로 스탬프 찍어놓고 스탬프 안 먹히네. 이 스탬프 가지고 여기에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 선택이 된 거예요. 에디트에 제너레이트 페이스 그룹. 여기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해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그대로 쓰는 거였는데, 다시 선택. 제너레이트 페이스 제너레이트 페이스 그룹. 선택이 사라지네. 어떻게 된 거지? 선택이 사라지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탬프 자국을 찍어서 요 기능의 뭐 돌출이라든가 패턴 같은 거를 그 자리에 스텐실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로 가면요. 에디트에서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홈뷰로 돌려놓고요. 자, 얘는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미러는 말 그대로 미러죠. 복사.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 축을 기준으로, 제가 선택된 축을 기준으로 미러 시켜서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쓰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복사, 듀플리케이트는 아까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복사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하나 더 있다, 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어셋. 에디트에서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를 쓸 때, 둘 다 지우고 제가, 토끼, 와이프레임 끄고, 분석하기 위해서 채우고요. 자, 채워놓은 상태에서, 에디트. 플레인 컷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플레인 컷과 할로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플레인 컷은 뭐냐면, 그야말로 자르기입니다. 평면으로 자르기.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위치를 이제 스냅을 시켜서 이동하시고,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면,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이렇게 단순 한쪽을 지우면서 잘리는 방식이 있고, 옵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팅 타입이 여기 있죠. 컷, 디스카드 하프라고 돼서 한쪽을 지우면서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슬라이스, 킵보스, 둘 다 있게 해서 어셉. 둘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을 해보면 S. 자,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 잘린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를 때도 있고, 아니면 한쪽만 자를 때도 있고. 얘를 어디다 쓰냐면요. 저는 고객들이 특히 출력물을 의뢰하는데, 4발 달린 동물들 보내올 때요. 이렇게 서 있는 동물 보내올 때, 이 배 쪽으로, 강아지가 4발이 있는 상태면 강아지 배 쪽으로 서포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서포트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잘라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이미 잘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 어떻게 아냐면요. 여기 투명하게 보기, 이 쉐이드 공 중에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쉐이더스라는 게 여러 가지 색깔 공들이 있는데 질감도 이렇게 입혀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공, 우리가 보통 흔한 공은 요 그레이색 공이죠. 제일 흔한 일반적인 공.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네 번째 공은 가져다 대면 투명하게 보기입니다. 트랜스피어런트. 잘려져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잘려진 상태에서 안 잘리게 다시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다시 그레이 공. 자, 이 상태에서 잘라봅니다. 플레인 컷. 그러면 한쪽을 지우면서 잘라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잘라졌죠. 그죠? 자, 지금은 이렇게 절단면이 닫히면서 잘렸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잘라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위에 한번 자르고 다시 회전시키고 똑같이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한 번 더 자르고 자, 일단 멈추고